아래로. 그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그때 뭐야? 좌우 값을 구하는 게 정의역을 구하는 거거든요. 봐봐. y는 뭐보다 작대요? y가 0이 여기 아니니? 0보다 작은 부분. 0보다 작은 부분 이렇게 그려지네. 맞아요? 그때 x값의 범위는 여기잖아요. 무슨 절편이라고 그래요? x절편이요. y에다 0 대입하면 x는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x는 얼마까지? 마이너스 1까지예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때 y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y는 4보다 크대요. y가 4일 때 x값은 y가 4일 때 x값은 y는 4일 때 x 더하기 1은 2x 더하기 6이고요. 정리해주면 4x 더하기 4는 2x 더하기 6이죠. 넘어가면 2x는 2니까 x는 얼마? 1이 됩니다. 자, 쉽게 해서 x가 1일 때 얼마라는 얘기야? 1일 때 3대 4보다 어떻다 그래서 y값이 4보다 어떻다? 크다. 4보다 큰 부분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때 무슨 값? 정의역의 값. 정의역은 얼마부터?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은 안 닿죠? 마이너스 1부터 x는 얼마까지? 1까지다. 그래서 이 범위는 모두 속하는 정수의 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0, 1이죠. 합은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제 단순하게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정의역을 보면서 치역은 정의역을 보면서 내 정의역이 움직일 때 y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그게 치역이고요. 치역이 움직일 때 내 정의역이 어떻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만 살펴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려서 눈치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대입해도 문제를 풀리긴 하는데 정확하게 니네가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사실 암산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넘어갈게요. 또 질문? 75번. 여기서부터 진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네, 지나가요. 좋습니다. 75번. 두 문제 다 할게요.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의 사분면인데 이거 보강을 안 하면 오늘 단톡방 초대 꼭 해줘야 돼요. 두 명 다. 그래야 내일 클리닉 때 니네를 부를지. 근데 클리닉 부를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공부 좀 해와야 되는데 클리닉을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고등학교 애들은 항상 고민이에요. 하긴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니까 애들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니까 그렇지? 땡이통을 열심히 하잖아요. 자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당연하지. 그래프를 그려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려면 제가 뭐 하라고요? y절편 표시하시면 된다 그랬죠? x절편은 거의 표시하지 않아요. 그래프에서 딱히 뭐 적분이라든가 때 다른 얘기가 없으면 그리지 않습니다. 빼주면 얼마예요? 7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나? 자, x 빼기 3분의 7 더하기 3이죠. y는. 그럼 이제 이거의 그래프는 자 이게 무슨 축? y축. 이게 무슨 축? x축. 자 점근선의 좌표는 어떻게 되니? 나사연? 역시 그냥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는 진짜 처음 배울 때 일치월장 인정.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y절편을 표시하라 그랬어. x에다 0 대입한 그 y절편이란 말이야. 그럼 얼마야? 3분의 2죠. 여기다 대입하는 것보다 여기다 대입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y절편은 3분의 2니까 0,3분의 2니까 여기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겠네요. 지나지 않는 4분면은 몇 사분면이다? 3, 4분면이다. 아 오늘 짜장면 먹어야 되겠네요. 너무 배고픈데. 저 수요일날 저거 예약했어요. 수면 마취.
몸이 좀 안 좋아서 수요일날 수면 마취하고 땡이 좀 나 아파. 그렇게 열심히 들어야지. 땡이 좀 수면 아파갖고 수면 마취해갖고 수술 잠깐 하고 올게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자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요. 자, 이게 대표 문제인데 575번도 풀어드릴 건데 이 점근선의 문제에서에 한해서 우리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된 식에서 여기서 점근선을 바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ax 플러스 b가 0일 때는 점근선의 x좌표. 점근선의 y좌표는 얼마니? a분의 c. 요거분의 이게 점근선의 y좌표다. 요거조차도 모르고 있으면 사요나라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 저번에 니네는 그 뭐 프린트 하나 나눠주지 않았냐 내가? 정리된 거 안 나눠줬어요? 네. 나눠준 거 같은데 찾아봐야 돼. 아니면 다시 정리하든가 할게요. 자, x 플러스 1에 3x 더하기 x는 2고 y는 b예요. 그럼 얼마? x 더하기 a가 0일 때 x는 마이너스 a, 2가 마이너스 a가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자, 1분의 3은 y가 되죠. 그럼 b는 3이네요. a, b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되는 아주 깔끔한 문제죠. 자, 이것도 되게 쉽죠. 얘가 0일 때 점근선의 x좌표니까 ax 빼기 2는 0이니까 x는 a분의 2인데 그게 1이에요. a는 얼마니? 1이에요. 되겠죠. y는 3인데 a분의 b가 y죠. a분의 b가 y인데 그게 3이래요. 근데 a가 1이니까 b는 얼마? 3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서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에서는 점근선을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내가 이제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요. A가 1인데 오늘 밥을 한 끼도 안 먹었구나. 배가 왜 꼬르륵 소리가 나나 싶었더니 제가 결혼을 했는데 한 3년 차 정도 되거든요. 밥을 아침밥을 얻어 먹은 게 한 3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동상 말씀 듣지 마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 얘기 하잖아요. 항상 얘기해요. 나는 놀아? 이 얘기하거든요. 그럼 나는 노니? 라고 얘기하면 싸울까봐 조용히 있습니다. 자꾸 짜증내요. 좀. 처음에 결혼할 때는 얘기했거든요. 오빠는 집에서 쉬어. 내가 돈 벌어올게. 애들 다 키우고 그랬는데 결혼하니까 또 마음이 바뀌셨어요. 기억이 안 나신대요. 나중에 좀 부탁할게. 수업 시간에 그 얘기 했냐 안 했냐만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뭐요? 저기 병근 선생님이랑 결혼할 때 집에서 집 문만 넣어서 집에서 쉬어도 되냐? 돈 자기가 다 한다 그러냐? 그것만 살짝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 그러지 말고요.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또 화장실이요? 네. 갔다 오세요. 집이 계세요.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신다니까 뭐 할 말은 없고요. 그러더니 저기 점 사주를 봐고 오더니 나는 숟가락 들린 힘만 있으면 돈을 벌어야 된다며. 그래 오래 산다고. 오빠 오래 살려면 돈 벌어라고 주말에 15시간씩 수업을 시키고 있어요. 식은 날 막 흐르거든요. 몸이 안 좋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니네 보강할 때 제 젊은가 바꾸고 있는 거예요. 제 젊은가. 오면 열정적으로 공부해 주세요. 자, 현수야. 유리함수는 대칭을 하죠. 어디서 대칭합니까? 자, 이 친구 이름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장씨였나? 박씨요. 무슨 씨라고? 박씨요. 박씨. 익숙한데. 이거 이랑 똑같았었는데. 박강수는 아닐 거 아니야? 박수연인가? 네.
박현수? 박현수로 가자. 아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선생님 이름 진짜 못 외우거든. 어? 아니야 박시영. 이랑 비슷한 이름이었어. 아닌가? 아니죠. 서운해하지 마는 게 난 진짜 이름 잘 못 외워. 제 연인지 현인지도 한참 뒤에 알았어. 야 근데 현이냐? 연 맞지? 응. 이렇게 물어봐요 항상. 영서는 왜 외우냐면 영수하고 외웠어요. 영수, 영서. 자꾸 고3애가 이제 세정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걔한테 자꾸 세연이라는 애가 또 다녀요. 둘이 처음에 형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정이라는 애한테 자꾸 세연이라고 불러요. 깜빡깜빡합니다. 자, 대칭이 있는데 유리함수는 그래서 이제 별명으로 불러요. 별명은 제가 안 까먹거든요. 저 친구 이름이 기억 안 나서 신의 한복판에서 고향 가서 친구 이름이 너무 기억 안 나는 거 어디서 본 새끼인데 아 너무 기억 안 나. 10년 만에 처음 봤거든. 나도 모르게 별명을 불러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와갖고 야 누구세요? 그런 거야. 나야? 그랬더니 와씨 그랬더니 나도 애 아빠인데 와이프 옆에 있는데 별명을 부르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이름이 생각 안 나서 미안. 찜했었거든요. 뭐 제 별명이 뭐냐면 대머리였거든요. 제가 이제 머리숱이 없어서 이렇게 대머리라고 정해주고 불렀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단짝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야 대머리! 그랬더니 얘가 딱 쳐다보면서 눈 마주쳤죠. 대머리예요. 아 제가 보기엔 좀 심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요 정도 벗겨질 때 됐거든요 그 친구는. 왜냐면 어려서부터 숱이 없었어요. 머리숱이 되게 얇고. 그래서 머리털 하나하나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그 기능성 샴푸를 쓰던 친구거든요. 저는 이제 이게 많이 빠진 거예요. 예전에 좀 더 심했는데 좀 아쉬워요. 나이가 든다는 건 머리털이 빠진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조심하세요. 잘만. 자 보자. 되게 중요한 건데 상수야. 자 유리함수는 그러니까 함수마다의 특징이 있는데 유리함수는 특징이 점근선이라는 애가 되게 중요해요. 점근선이 되게 중요한데 점근선에서 뭐가 중요하냐니 라고 하면 이 점근선이라는 애 때문에 대칭이 일어나요. 다른 말로 이제 점대칭. 점대칭은 점근선의 교점이야. 그럼 선대칭은 기울기가 1하고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니네가 대충 그리면 점을 그러면 촥촥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그래프가 대칭인 거야. 점대칭이고 기울기가 1이야. 1이면 촥 접혀 앉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접혀 앉아요. 접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함수가 대칭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현수님 이렇게 얘기돼. 선생님 점대칭도 있고 선대칭도 있습니다. 점대칭은 점근선의 교점이고요. 선대칭은 기울기가 뿔마 1이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갑니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럼 다 어디서 일어나니?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어디서 일어나? 유리함수는 점근선이라는 친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딱 그럼 어디서 날까? 점근선이라는 친구에서 시험 문제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런 얘기를 되게 잘 알고 계셔야 접근이 되는데 보면은 기초적인 얘기도 모르고요. 그냥 수학 선생님 막 이렇게 푸니까 그런가 보다. 어디서 출발했는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점근선의 교점이다. 자, 점근선의 교점은 x 더하기 4는 얼마예요? 0이니까 x는 얼마? 마사. 마사가 뭡니까? 네가 몰라서 내 마음이 상했다는 뜻이야. 마사. 괜찮았죠? 왜요? 예. 외국에서 먹혀주는 개그입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소개팅 나가서 이 정도로 웃기잖아요. 여자친구가 바로 생겨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개그가 생각보다 꾸준히 갑니다. 트렌드를 타는 개그를 타면 안 돼요. 사람. 자, 1분의 2는 y죠. y는 점근선은 마이너스하고 있는데 교점은 마이너스 3,1죠. 자,
기울기가 얼마야? 앞에 얼마나 했어? 1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선대시야. 그 외에 대칭이 있냐라고 하면 조심스럽게 탁 날려주시면 돼요.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어디를 지나간다 그랬어? 현수야? 점근선의 교점. 생각할 게 점근선밖에 없는데 대답할 것도 점근선밖에 없는데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 나는 널 뭘 가리킨 거니 오늘? 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A는 2입니다. A는 얼마요? 6입니다. 6 빼기 4 더하기 2죠. 그럼 얼마입니까? 8 빼기 4는 4번. 아 진짜 영어 한번 차려야지. 이적할 사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 영어 학원 이름은 잉글리시죠. 괜찮지 않아? 응. 다들 넘어오세요. 잉글리시죠. 너 그 표정 뭐냐? 나 진짜 지릴 것 같지 않냐? 잉글리시죠 괜찮지 않아? 잉글리시죠? 나 잉글리시죠. 영어 잘해요. 영어 잘하냐고요? 타잔이에요. 너 타잔 모르나?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살다 온 사람은 저는 타잔이라고 합니다. 혓바닥이 타잔입니다. 저기 타잔 아니고요. 전 저기 뭐야? 저기 조선시대 머슴 정도? 영어는 암기 아닙니까? 암기 아닙니까? 영어 암기 아니에요? 근데 영어하고 참 재밌을 것 같아서 외국인도 한 마리래 외국인을 좀 싫어해요 제가. 약간 울렁증이 있어서 외국인 한 명을 딱 놓고 걔랑 이제 회화하면서 놀기로. 나 비용 때문에 항상 넣어줘야 돼. 약국에서 20번 정도 두라고 얘기했거든요. 오늘 15번밖에 못 쳤어요. 앞으로 12시간 5번 더 한번 해줘야 돼. 자 보자. 여기가 점근선이 이게 x는 무슨 좌표예요? 2죠. y는 얼마예요? 점근선이 1입니다. 얘가 y는 1, x는 5. 오 마이 갓은 0,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2니까 c는 마이너스 2. 점근선의 y좌표는 1분의 a, a가 1이다. 끝. 자 근데 여기서 점이 하나가 필요한데 오 마이 갓 맞죠? 이거 괜찮지 않아요? 오 마이 갓 0,2입니다. 자 c는 마이너스 2고요. x 도와주기 발음 괜찮았는데 자 0,2니까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b가 2니까 b는 얼마? 마사죠 마사.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서 우울합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죠? 제 마음을 노래했죠. 답은 얼마예요? 8입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수학이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도 어마어마하게 쉬워요. 다만 니네가 계산을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기본적인 내용을 뭐 하지 않아? 익히지 않는 거죠. 개슴치라는 뜻은 뭡니까? 자 볼게요. 문제가 많아. 배고프다. 큰일 났다. 배고프다. 잼을 먹고 싶다. 근데 참아야 된다. 제가 저기 원래 결혼하기 전에 몸무게가 75kg인데 78 정도 됐는데 와이프가 95kg까지 찌웠어요. 아침은 안 주는데 야식은 줘요. 거의 돼지 사육하시듯이 야식은 지가 먹고 싶은 거 꼭 시켜놔요. 근데 또 항상 고칼로리 좋아하셔서 고칼로리 시키거든요. 먹고 이제 95kg까지 쪘다가 사람이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5kg까지 다시 뺐는데 요즘 또 아침을 안 먹으니까 또 점심을 또 일하다 보면 못 먹게 돼요. 그럼 이제 또 배고프죠. 야식을 항상 먹게 돼요. 근데 저는 이제 폭식 스타일이라 과자도 하나만 안 먹습니다. 짜파게티도 하나만 안 끓여 먹어요. 저는 이제 짜파게티는 한 3개가 기본이고 많이 먹을 때는 5개, 니네 나이 때는 7개 정도는 끓여 먹어야 기분이 좋았던 스타일이라. 7개 못 먹어 니네?
그러니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인간 몸이 인간 장작대기처럼 많은 거지. 7개 정도 먹어야 인간 몸이 인간 탁탁 오르지. 근데 너 뭐 7개 먹을 수 있지? 먹잖아. 아니, 이 정도면 7개 다 소화 가능하지. 땡이도 나보다 더 뚱뚱한 거 같은데.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먹은 게 짜파게티 8개거든요. 그거 이상을 먹어본 적은 없어요. 이게 짜파게티가 되게 애매한 게 2개 끓여 먹잖아요. 약간 모자르다고 느껴요. 그럼 또 하나를 끓이잖아요. 짜파게티 하나는 또 한 젓가락 탁 해갖고 탁 먹으면 또 끝나요. 먹어본 사람 알아요. 그럼 이제 또 2개를 또 먹게 돼요. 그러다가 8개 먹고 후회. 다음날 주기만 아침에 화장실만 열심히 갔어요. 근데 그 정도 먹잖아요, 다들.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먹었던 게 제가 이거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제가 도시락 5개 싸들고 다녔습니다. 좀 반만 쌌어요. 반만 5개. 도시락. 1교시 가면 친구들이 바꿔 먹으면 반만 딱 들고 가면 밥 한 개 먹거든요. 2교시 먹고, 3교시 먹고, 4교시 먹고, 그 다음 5교시 먹고. 제가 한참 많이 먹을 때. 그때 몸무게가 허리인치 29인치 때요. 어떻게 날씬할게. 그 정도 먹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먹었냐고요? 그래서 여자애들이 저를 되게 싫어했었어요. 왜 싫어했을 것 같아요? 항상 뛰어다녔어요. 운동 좋아해서 뛰어다녀요. 몸에서 땀내가 막 남녀공학인데 막 땀내, 발냄새 막 그런 스타일이죠. 난 또 상남자라고 생각을 해서 또 머리 감을 때 알죠? 수돗물에서 감으면 머리 냄새, 땀 흘리고 수돗물 감으면 어때요? 냄새 오집니다. 머리 날파리 돋는 게. 근데 이제 또 더우니까 머리를 또 남자답게 이것도 잘 안 씻었어요. 자, 4는 위에서 빼주면 마이너스 6이죠. 자, x 빼기 1에 마이너스 6 빼기 4가 되고요. 자, 언니, 점근선은 어떻게 돼요? 천재네. 거의 뭐 마스터 했어요. x는 1이고요. y는 마이너스 4인데 그래프가 좀 애매하네요. 그죠? 무슨 절편 표시하라고? y절편. y절편 표시하면 x 0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2예요. 그럼 2면 자, 이 친구는 이렇게 2 올라가는 친구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는 친구예요. 자, 정의역 치역도 결정나요. 여기가 이제 점근선이라는 건 무한히 가까이 가지 그 값을 함수값으로 갖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x가 뭐가 아닌 1이 아닌 모든 실수인데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틀렸네요. 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에요. 현수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x 대신 뭘 대입하라 그랬어? x 플러스 1이죠. 그거 바꿔서. 좋죠. 근데 마이너스 2니까 틀린 거죠. 자, 점근선의 방정식은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뭔 아프리카 남는 같은 소리야. 틀렸죠? 자, 그래프를 모든 사분면을 지나간다. 다 지나가네요. 다음 몇 번이에요? 5번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좀 맞죠? 답은 항상 확인해야 돼서 지금 더하기 빼기를 실수를 많아서 자, 585번은 자, 써놓으세요. 틀리면 뒤지. 요건 학교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한 90% 정도 돼요. 그냥 90%. 얘가 아니구나. 얘 아니에요. 취소라고 써주세요. 취소. 쓴 건 또 지울 수가 없으니까 취소. 뒤짐 취소. 여기 가서 수업 듣는 거 재밌겠죠? 들어요. 따르라고 해서 막 수업 막 연속 들으면 막 학원비가 막 2배 막 그런데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와서 들어주면 좋아요.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하세요. 제가 제 판단에 의해서 괴롭히기 전까지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손에 가시면 때리던 최고 아침 몇 시까지 하고 계셨어요? 8시? 9시? 구라친다 야. 9시. 10시.
8시 반에 오기로 해놓고서 9시 왔잖아. 나만 8시 반에 오고. 지가 질문한다는 것도 개구라치고 아주 그냥. 그리고 씨 저기 질문할 게 어디 사각지에서 코 골다가 씨 나한테 걸렸잖아.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 너. 너무 힘들어서 잤다고. 그러고 나서 영어학원 간다고 똑같잖아. 수학 한 30분 하다가. 그리고 네 느낌은 뭐야? 수학학원에서 오래 잡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9시에 와서 1시간 자고 30분 배우고 영어학원 갔잖아. 그럼 결론은 너랑 나랑 30분 한 거야. 기억나지 땡또? 그래도 선생님 화를 한마디 안 냈잖아. 내 지금 기침하는 원인 중에 50%가 너야. 제가 아침에 저기 저체온증이랑 차가운 공기를 마시면 안 되는데 너 때문에 마셨어요. 죄송하죠? 땡또 고생했다. 정수쌤한테 감사하다고 했어? 아니요. 싸가지 아, 진짜. 지금 바빠서. 싸가지 진짜 없네. 그치? 그래서 그래도 카톡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나 너 같은 카톡 한 100개 있겠다. 그치? 와, 싸가지 진짜 없네. 최근에 아무도 못 봤어요. 아니 카톡이 얼굴을 봐야 카톡이 가는구나. 직접 요즘은 씨 온라인이 뿅 해야 이제 카톡이 가. 그렇구나. 그렇지. 인생은 카톡이지. 그렇지? 얼굴을 봐야. 엑셀에 0 대입하면 얼마야? 3분의 5죠. 0 대입하면 3분의 5를 지나가니까 얘는 점근선에다가 이렇게 이런 그래프입니다. 자, 근데 야, 나 분필 색깔이 왜 이거 하나밖에 없냐? 다 빨간색밖에 없네? 야, 고3 애들이 학원을 안 끊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씨, 힘들어 죽겠네. 끊으라고 얘기할까? 아니야, 또 애들 상처받아. 또 선생님 너무한다고 얘기해. 아니, 성적은 나 올려놨거든? 그럼 좀 훌쩍. 정교 선생님 고생했으니까 이제 선생님 여기까지만 하시죠. 나머지는 스스로 혼자 하겠습니다. 이런 게 없어, 애들이.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7이죠? 4분의 7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 얘기해 줄게. 기억해야 되는 게 되게 재밌는 거. 얘가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최대치수를 구하잖아요. 최대치수를 구하잖아요.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점근선만 안 지나가면 점근선을 지나가면 최대치수가 없어. 정의역이 써놔도 돼. 정의역이 점근선을 지나가면 최대치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물어보고 싶잖아. 그럼 선생님 최대 최소가 있다라는 거는 점근선을 일단 안 지나가. 점근선을 포함하지 않아. 그럼 얘는 뭐야? 오른쪽만 보면 감소함수지. 왼쪽만 보면 여기도 감소함수지. 느낌 와? 그냥 대입하면 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분의 7이죠. 그래서 최대값 그 다음 2분의 5가 2.5니까 2분의 5 대입한 게 무슨 값? 2분의 5를 대입한 게 무슨 값? 최소값을 갖는 거야. 그래프를 안 그려봐도 돼. 이 유리함수는 얘 대입한 게 최대값 가지면 얘가 최소값. 얘 대입한 게 최소값을 가지면 얘 대입한 게 최대값. 가질 수밖에 없는 함수야. 왜냐면 얘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2분의 5 빼기 3분의 난 이것도 글씨 잘 쓰네. 2분의 5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0이네요. 그럼 답은 4분의 7 몇 번인데요? 4번이 된다는 걸 우리가 손쉽게 알 수 있다. 자, 역함수의 내용인데요. 역함수의 내용인데 자, 우리가 ax 더하기 b 제가 이거 정리는 다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영서죠. 왜 영서냐면 영어 잠깐 만들려는데 실패했다. 다음에 만들어줄게. 알았지? 자, 사람이 실패할 때도 있죠. 금방 생각해냈는데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취소할게요. 자, 역함수 어떻게 구합니까? 뭐라는 거야? B하고 C하고 이제 뭐를 해주는 거야? 바꿔주면 이게 역함수예요. 여기 역함수.
그러니까 유리함수에서 역함수는 원래 x, y를 바꿔주는 게 정석이긴 하거든요. 내가 물어볼게. 그 정석대로 하면 종쳐요. 유리함수는 좀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꿔주고 요거랑 요거랑 위치만 바꿔주면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얘의 역함수는 3x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ax 또 합니다. 얘랑 얘랑 같대요. 역함수와 분례함수하고 그 메인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기본적인 공식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무조건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식들도 안 외우고 문제를 푸니까 당연히 문제를 못 풀겠죠. 문제를 못 풀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면 뭐가 됩니까? 저 친구처럼 벽에다 부딪히는 거. 그리고 팔이 다치는 거죠. 쌀벌합니다. 좀 즐겁게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대다 보니까 되게 많이 졸리고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지겨우면 일단 못해요. 근데 공부가 되게 지겨워요. 수학이 재밌냐고 한다면 제가 영어 학원을 차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수학이 이제 좀 재밌는데 애들은 되게 재미없어요. 근데 수학이 재미없는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못하니까. 잘하게 되면 또 나름 할만합니다. 이게 공부라는 거는 진짜 자기와의 싸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는데 제가 해야 도와드릴 거는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해주는 거,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 공부 안 하면 저렇게 졸면 앞으로 땡뚱자를 역시라고 지적해 주는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부탁 한번 드리자면 제가 사실은 규미나 기타 등등은 숙제를 안 해와도 실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 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 안 했는데 실력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숙제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들었죠?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니네가 이 정도 책은 다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학창시 대답하는 거 보니까 기본적인 머리에 메커니즘은 갖고 있네요. 영어 선생님 해도 되겠죠. 메커니즘. 괜찮았어? 단어? 섞은 거? 잉글리시로 같았어? 타장 같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지금 쓰고 있어요. 나세현도 처음 들어왔을 때는 좀 힘들었는데 정수랑 한번 딱 겪고 나서 본인이 공부하고 나서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 칭찬하면 진짜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나도 깜짝 놀란 게 정수한테 내가 그랬거든요. 나세현 진짜 많이 바뀌었다. 내가 보기엔 많이 바뀌었다. 근데 정수이 어떠냐 그랬더니 나세현 진짜 잘한다. 열심히 한다. 칭찬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수가 칭찬 잘 안 해요. 규미도 되게 칭찬하셨어요. 규미 다 됐다. 이제 공부만 하면 된다. 얘 기초 다 끝났다. 웬만큼 수학 머리 왔다. 포기만 하면 나중에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둘이서 누는데 와이프니까 둘이서 누워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결혼했어요. 결혼 부부인데 같이 안 누우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같이 누워서 항상 얘기를 좀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학이라는 거를 공부할 때는 정확히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이유,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제가 도와드릴 역할은 이 문제를 풀 때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생각을 하면 좀 더 쉽게 풀릴 거다 라는 걸 난 도와주는 거고 나머지는 니네가 집에 가서 공부를 해 오셔야 돼요. 부탁인데 자 RPM 내일까지 다 정리해서 풀어 주시면 내일 말고 토요일 날 수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들 생일이에요. 저도 되게 귀중한 시간을 내는 거예요. 아들이 생일인데 알죠? 아빠 실업부터 시작하는 거. 왜냐면 아빠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걔네는 제가 9시쯤 일어나면 한 30분 보고 어린이집 가거든요. 하루에 평균 30분 봐요. 저희 아들이랑. 생일날이라도 같이 있고 싶어서 보강을 안 잡았는데 니네 진도 보니까 보강을 좀 잡아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무조건 끝내야 되는데 그 보강을 잡았을 때 그 보강이 안 날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니네가 복습을 열심히 해오는 수밖에 진짜 없습니다. 토요일 날 5시 반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7시 딱 맞춰서 끝나게. 그러면 복습을 하고
네가 이미 이런 문제에 대해서 풀고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탄탄히 가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RPM이라는 문제는 진짜로 니네가 어렵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게 딱 진짜 수학이라는 파트에서 딱 그냥 진짜 중간이에요. 딱 중간. 중상도 아니고 중하도 아니고 딱 중간이에요. 얘를 다 풀면 니네 수학은 중간 하는 거야.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어느 정도 나와? 중간 정도 나와요. 쌤은 약간 중상 쪽에 가까워요. 그럼 사실은 쌤 같은 거 안 풀어봐도 학교에서 쌤 C가 C등급 정도의 문제가 나왔니? 라고 하면 아니라고 얘기해요. 쌤 C등급 정도 나오는 경우는 그거 그냥 틀려도 1등급이야. 어차피 풀 애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럼 RPM 정도는 니네가 다 풀고 여기 있는 문제를 안 상태에서 교과서를 들어가면 진짜 거짓말하고 저번보다 훨씬 나을 거야. 저번보다 훨씬 잘 풀릴 거고. 근데 이런 얘기 하죠. 선생님 저는 잘 못 풀어요. 여러 번 풀어야 되는 거야. RPM이란 문제. 얘 대치동에 되게 유명한 학원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RPM을 3권을 한다고. 수업하고 보조하고 끝나고 복습하고 숙제 RPM 다시. 그래서 RPM 3권을 푸는 학원도 있어요. 대치동에. 저는 그 정도는 진짜 에바 꽁시요. 돈이 아까워요. 아니 똑같은 제가 솔직히 그 생각도 했거든요. 사주를 받지 않았나. RPM이랑 회사한테 사주를 받지 않았나. 3권을